그러니까 이걸 정리를 좀 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끝번까지 미분 끝까지 해가지고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우리 자 비율이라고 해서 우리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라고 해서 거기까지 가면 끝이야. 미분은 끝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음. 자 이제 지금 현재 보면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앞에 거는 우리가 뭐 미분계수니 뭐 이런 것들은 많이 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했던 접선이라는 거 우리가 아까 했었고 이건 녹화는 안 했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접선은 우리가 기울기만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요걸 기울기로 씁니다 까지만 알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거 증가와 감소 있었지. 자 증가와 감소도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자 이렇게 보면 증가하는 구간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고 감소하는 구간은 음수고 증가하는 구간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플라임의 부호 즉 접선의 기울기 플라임의 부호를 보고 얘기해 줬는데 단 하나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어때? 플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증가합니다. 증가함수예요 라고 말을 쓰겠지. 그런데 자, 플라임이 0보다 크다라고 해주면은 어떤 점에서 x는 뭐 a에서 이렇게 점이 나오고 얘는 구간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함수는 등호가 있는 거고 등호가 없으면은 우리가 요거는 fx가 x는 a에서 증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야, 얘는 증가 상태에 있어요 라는 거지. 이 말을 써주는 거야. 두 개가 달라요 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일단 했고 그 다음에 극대와 극소를 이용하는 건데 자, 극대 극소는 이게 플라임이야. 극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은 하나, 둘, 여기 이거는 후보 아니지. 셋,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 왜 아니게? 후보가. 양쪽의 부호가 변화가 없잖아. 그지? 막 증가하다가 조금씩 증가하다가 잠깐 멈췄다 또 증가하다가 그러는 거야. 이게 플라임이니까 양수면 다 증가야 위에 있는 거는. 얘는 증가하다가 요 부분부터 감소하잖아.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는 증가하다가 감소한 걸 뭐라고 그래? 증가하다가 감소하면 극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나중에 그림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요 극소네, 극대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야. 극대와 극소를 잘 따져봐야 돼. 극대, 극소, 극대, 여기는 극소,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자, 그거 판단했으면은 이 문제는 개 쉬워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유형 6번.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은 미분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거고 여기다가 살을 붙여줘야 되는 거야. 그 살을 너희가 마풀 시너지로 붙여야 돼.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심화를 나갈 예정이야. 볼륨 2로. 아씨, 책 못 만드는데. 그거에. 할 수 있는 것만 해. 아니, 누구한테는 쉽지만 누구한테는 또 어려울 수도 있어. 음. 제인이잖아. 어려울 수 있어. 그리고 해설지를 보면서 괜찮으니까. 자, 함수가,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로 봐줘야지. 여기 A 보고 막 이거 보고 눈 현혹되지 말고. 3차 함수야. 수학은 문제 유형을 딱 먼저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고3이 돼서도 막 헷갈리는 거야. 눈으로 막 지저분하니까 안 보여. 딱딱 포인트만 집어내면 별거 없어. 3차 함수가 극대극소를 모두 가졌대. 최고창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야. 그 극대극소를 모두 가졌다는 얘기는 모델은 최고창이 양이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최고창이 음면 아래서부터 해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졌으면은 자 플라임이 0 되는 거 플라임이 0 되는 것에 좌우의 부호가 바뀌는 거 즉 F 플라임이 즉 접선의 기울기가 0 되는 점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알파, 베타. 자 그래서 F 플라임 X가 0 되게 해주는 거 이거 몇 차식이야? 3차 미분하면 2차야. 2차 방정식에 근이 x값이 알파 베타니까 요거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와야 되는 거지. 그럼 요거에 뭘 풀어주는 거냐면 요거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식.
그러면 극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3차 함수가 극값이 없대. 그럼 어떤 모델이어야 돼? 계속 증가만 하네. 그럼 얘는 얘랑 반대니까는 요거는 f 프라임이 0 되게 해주는 이 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없지. 하나가 있든지 아니면 없든지니까 이거랑 반대를 해주면 작든지 같든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게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이야. 이렇게 두 개야. 하나를 알면 하나는 반대로 보면 되는 거지. 되게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에 21번과 22번은 극값을 가질 조건이 여기는. 자, 한 장 넘겨봐. 자,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이라고 했어. 극값이 없대. 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 뭘로 해줘야 돼? 이걸로. 미분한 값이 0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중근이거나 허근이면 되는 거지. 그걸로 풀어주면 24번이 완성이 된다. 밑에다 똑같은 거야. 자, 그리고 자, 8번 여기가 이제 너희들이 막히는 부분이지. 내용은 아는데 막혀. 왜 그러게? 1학년 때 근의 분리를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아니면 거기가 좀 어려웠던가. 자, 뭐냐면 특정 구간 내에서만 성립하는 부등식. 자, 일단 미분을 한번 해보자. 얘가 요 사이에서는 극대, 요 사이에서는 극소를 가져야 됩니다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3차 함수는. 자, 여기가 극값이고, 여기가 극소, 여기는 극대. 자, 이 극대와 극소가 어디서 되는지 한번 봐야겠네. 자, y는 fx. 자, 미분해 볼게. 자, f 프라임 x는 자, 3x제곱 4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제곱. 자, 이렇게 되어 있다. 요거 2차 방정식이 0 되게 해주는 근이 요거 두 근이라고 해볼게. 여기가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여기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요거의 두 근 알파와 베타가 있을 때 알파가 작은 거고 베타가 큰 거야. 이렇게. 자, 두 근 알파 베타가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x축을 내가 그려놓으면 자, 마이너스 1과 1 그림 잘 그려봐야 돼, 이거는. 알파 베타가 알파는 어디 있어야 돼? 극대를 갖는 애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여기 알파가 와야 되는 거야. 1보다 큰 쪽에서 극소가 되는 베타가 여기 와야 돼. 자, 아래로 볼록이지?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라는 거지. 자, 그러면 너희가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 근의 풀리는 첫 번째, 두 근 사이에 뭐가 끼어 있으면 함수값만 해라. 두 근 사이에 뭐가 아무것도 없어, 숫자가. 그럼 다 해줘야 돼.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모델을 먼저 그린 다음에. 그래서 자, 근의 분리는 어려운 게 아니야. 첫 번째 근의 분리는 자, 근의 위치에 대한 문제야, 이게. 꼭 알아둬야 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첫 번째, 자, 모델을 그려줘. 즉, 얘를 만족하는 상황을 그리란 얘기야. 그 모델의 특징을 따주면 되는 거야. 특징은 두 가지가 있을 거란 얘기야. 자, 두 근 사이에 뭐가 끼면 함수값만 하는 경우.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안 꼈으면 다 해줘야 돼.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 이걸 다 해줘야 되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지. 얘는 두 근 사이에 1이 꼈지. 함수값만. 자, 요거 f 프라임 x야. 자, 1 집어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양수지, 이 모델은. 요것만 해주면 끝나는 거라서. 자, f 프라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보다 크고. f 프라임 1 집어넣으면 0보다 작고.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 A의 범위가 나오겠다. 이 두 개를 자 공통 범위를 해주면 되는 거지. 나중에 빨리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안 하지. 너는 양수고 얘는 음수야 그러면 두 개 곱해서 0보다 작다. 한꺼번에 해도 된다. 자, 그래서 특정 범위 내에서만 이게 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근의 분리다라는 거지. 자, 여기 27번이야. 자, 그 다음에 4차 함수로 한번 가볼게. 4차 함수. 4차 함수도 되게 잘 나와.
자, 30번, 31번이 대표 유형이라고 보면 돼. 30번이랑 31번 문제. 응? 너네 7시까지야. 아, 8시까지야. 그 전에 끝나긴 하겠지만, 50분 근처 되면 아마 마무리가 될 거야. 자, 유형 9는 이게 4차함수거든. 최고창이 양수면 4차함수의 모델은 두 가지라고 보면 돼. 거기다 그려놔도 되겠지만 4차함수는 이렇게 생긴 모델이 있다. 최고창이 양수일 때 U자 형태 혹은 W자 형태. 자, 얘는 뭐만 있니 그러면은 극소만 있어요. 얘는 극대도 있고요. 극소도 있고요. 극대값이 존재하는 거는 이런 모델이에요. 얘는 극대가 없어. 둘 다 4차함수의 원래 모양이에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뭘까? 고3 되면 이게 아니라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거야. 이 그림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T랑 만날 때 교점의 개수 해가지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런 모델일 거야. 4차 함수의 모델을 잘 그려줄 줄 알아야 돼. 자,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져야 되면은 얘네 자, 극대값 극소값이 다 나와야 돼. 얘도 뭐 해주냐면은 플라임을 해주면 몇 차식이 되게 12x의 3승 아이씨 뭐 있다고 쳐. 자, 요거 이퀄 0 되는 거. 요거의 근이 뭐가 돼?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돼? 3개 나와야 될 거 아니야? 3개가.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구조는 문제를 출제하다 보면 얘는 항상 근 하나하나 알 수 있게 해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는 하나 알 수 있게 해놓는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지. 요거에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해서 범위를 구하면 됩니다. 이런 구조로 가는 게 4차야. 그럼 얘는 극대극소를 다 가지니까 이걸로 갔어.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런데 밑에 거 보니까 극대는 같지 않아야 돼. 극대는 같지 않으면 두 모델 중에 얘야, 얘. 극대 안 같잖아. 자, 극대를 안 갖는다는 얘기는 뭐야? 미분했을 때 서로 다른 세실근만 아니면 되지. 그럼 뭐면 돼, 얘는? 뭐, 하나랑 중근을 하든지, 뭐, 아니면은 뭐, 세 개가 다 같은 삼중근이 되든지, 뭐, 상관이 없는 거지. 얘만 아니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 이렇게 나오면은, 중근을 가지면 됩니다. 라고 해주면은, 얘가 1이라는 근을 가지고 또 다른 근, 혹은 얘 말고 독자적으로 중근을 갖든지, 이렇게 풀어주는 게 고일 과정이랑 연결된 부분이에요. 이 고일 과정의 연결고리가 약해. 여기는 공부해줘야 되겠지, 다시.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하든지, 판별식이 들어가는 거.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자, 10번 유형. 자, 극대와 극소는 이거는 플라임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 그림을 그려보세요라는 거예요, 얘는. 이거 하나 한번 볼까? 34번. 자, 34번에 플라임의 그래프가 있다. 이걸 보고 그냥 대략적으로, 식으로 말고 대략적으로 F를 한번 그려보자, 이래. 자, 극대랑 극소를 한번 살펴볼게. 자, 극대 극소를 살펴보면은, 자, 여기가 지금 극대야, 극소야? 여기. 자, 여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갔으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했으면은 얘는 극소야, 그치? 그래서 이렇게 극소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 계속 플러스니까 증가하다 잠깐 멈췄다가 계속 증가. 증가하다 잠깐 멈췄다가 계속 증가. 이런 모델이야. 여기가 얼마야, 여기가? 잠깐 멈췄다 하는 2. 여기는 0. 0이 아니라 마이너스. 됐지? 이런 모델이라는 거야, 이런 모델. 그러니까 대략 그려 놓으면은 나는 이제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겠니? 뭐 이런 거야. 자, 여기 넘겨도 됩니다. 이거 나중에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해야지. 뭐 이런 거는 뭐 편하게 풀 수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줄 알았다면은 최대값, 최소값도 구할 수 있잖아. 뭐 이런 거지. 최대값, 최소값. 자,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어떤 문제든지 이런 게 나온다. 자, 어떤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소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범위가 중요하겠지, 범위. 범위. 자, 이것도
여기 y제곱을 갖다가 이거 넘어가서 3으로 나눠주면 이거 x로 표현할 수 있지. 전체적으로 x에 대한 식이 될 건데. x의 범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자, y가 0일 때 x의 범위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0이면은. x제곱이 9니까 뭐 해야 돼? 얘가 제일 작을 때는 0보다 항상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 x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요렇게 범위를 일단 해놓고 식이 나올 거야. 최대 최소는. 자, 식이 나오면 요 식을 가지고 미분을 하세요라는 거야. 자, 최대와 최소 문제는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준 상태에서 최종적으로는 범위까지도 내가 밝혀내야지. 만약 그림을 그려놨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해놓으면은, 뭐 최소값, 뭐 최대값을 판단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런 거야. 극대극소도 알아야 되고. 이제 3차 함수 정도는 빨리 그리는 방법. 극대극소 점을 찍어 놓고, 위에서부터 최고창이 양수면, 이렇게 극소화해 놓고, 여기 극대해 놓고, 점 2개만 구해 놓으면은 아주 편안하게 그릴 수 있는 게 3차 함수야. 자, 이렇게 식 세워서 우리가 최대 최소는 무조건 미분한다 생각합니다. 분명히 3차, 4차 함수인데 최대값, 최소값을 물어봐. 무조건 미분.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싸가지 없게 이 식이 안 나와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아마. 이렇게. 밑에 그림을 봐줄까? 와, 싸가지 없네, 이거. 넓이의 최대값인데 없어, 식이. 너희가 식을 만들어야 돼. 뭐 예를 들면 만들 때는 여기 쭉 잘라가지고. 자, 문자로 놔주면 되지. 얘 여기다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자로 놓고 x로 표현해서 만들어 주세요야. 자, 그 다음에 유형 13. 자, 여기가 방정식이랑 미분과의 관계가 되는 거지. 얘는 방정식과 미분의 관계. 유형 13. 자, 방정식이랑 미분식 어떤 관계가 있어요라고 하면 사실 지금 우리가 미분을 정리하고 있지만 미분이나 적분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나 개념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 너희가 이해할 정도가 되잖아. 그치? 쉬운 거야. 그런데 이 쉬운 거에 꼭 살을 붙여갖고 점점 난이도를 높이지 않으면 점수는 아주 그지같이 나와.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있어요. 4차가. 서로 다른 네 실근의 개수를 묻거든 나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라는. 그러면 이거 할 때 전체를 놔주고 0을 해도 되는데 이거 모르는 게 하나 나오잖아. 이렇게. 이런 건 이항에서 야, 얘만 없으면 나 얘 그릴 수 있는데 미분해서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너만 넘겨줘. 만약에 좌변에 이런 게 있었어. AX. 그럼 얘도 넘겨. 이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야. 그래서 얘 그림 그리고 이 직선이랑 왔다 갔다 해서 교점을 만들어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상수가 나오면 땡큐지. 얘 넘어가면 친절하게 또 마이너스 A 해놨어. 넘어가면 A니까 요거는 요런 함수. 자, Y는 X의 4승에서 자, 플러스 12X까지. 또 하나는 넘어와서 Y는 A. 자, 이렇게 상수함수와 4차 함수의 자, 교점이 서로 다른 4개. 아, 교점이 4개 나오는구나. 4차 함수를 그림을 미분해서 그려. 증가함수를 이용해. 그러면 서로 다른 4실근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 3개잖아. A가 극대값보다는 작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내가 그렸다면 요거보다는 커야 되겠고. 극소값보다는. 그럼 4개 나오잖아. 요거를 잘 찾으려면은 극대값, 극소값을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지. 어쨌든 극대극소를 알아야 내가 미분을 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이런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고. 자, 그 다음. 자, 14번. 자, 이제 여기 보자. 14번은 이제 3차 함수야. 직접 너희가 풀 거야. 자, 44번과 45번 두 개를 할 거야. 자, 뭐부터 하냐면 45번부터 해. 자, 미분해서 그림을 빨리 그려봐. 자, 어떻게 그려줘야 돼? 방정식에서는 자, 요거 교점의 개수를 묻는다. 아니, 실근의 개수는 얘 넘겨줘야 되겠지.
그래서 자, y는 2x 3승 마이너스 3x 제곱 이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1. 이 상수함수랑 두 개의 교점이 한 개가 되게끔. 자, 그럼 이 3차 함수 너희가 미분해서 빨리 그림을 그려봐. 3차 함수 이렇게 나올 거야. 자, y는 마이너스 a가 어떻게 돼야 돼? 극대보다는 커야지 한 점. 극소보다 작아야지 한 점에서 만나겠지. 범위가 나올 거야. 여기가 얼마인지 알려면 x좌표부터 알아야 y좌표도 나오겠지. 자, 미분해서 시작. 여기 의미가 왜 없어? 여기 값이 만약에 3 나왔어. 그럼 y는 마이너스 a가 3보다 커야 되는 거지. 마이너스 a가 3보다 커야 되는 거랑. 이게 그냥 a였으면 a가 3보다 큰 거랑 다르잖아. 어. 자, 그래서 요거 먼저 밝혀야 돼. 자, 빨리 미분에 팔짱 끼고 있지 말고.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아, 일단 두 개. 보는 거랑 하는 거랑 또 틀려. 자, 미분하면은, 자, 플라임은 F라고 할게. 6x 제곱 마이너스 6x. 0과 1이네. 그럼 작은 게 여기고, 여기가 큰 게 이거겠지. 최고차이 양수니까. 0 집어넣은 값은 여기 0. 1 집어넣은 값은 얼마?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1. 자, 그럼 마이너스 a가 0보단 커야 되겠고. 자, 마이너스 a가 0보다는 더 커야 되겠고. 이 마이너스 1보다는 어때야 돼? 더 작아야 되겠지. 한 점에서 만나려면. 얘가, 자, 얼마?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아야 됩니다. 여기서 a의 범위 구하면 돼. 자, 마이너스 곱해주면 a는 부등호 방향 바뀌고. 마이너스 1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 a는 이쪽으로 간다. 그렇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위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44번은.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그냥 해보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교점이 두 개야. 이 K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K가 요거 두 점이잖아. 세 점이고 극대값이거나 극소값이면 되는 거지. 마이너스 K가. 요러면 여기가 정리가 끝난 거야. 나중에 조금 더 복잡하게 되면 이제 근은근인데 양근이냐 음근이냐 뭐 이렇게 물어볼 거야. 요건 그때 상황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자, 넘겨봐라. 이제 부등식에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줄게. 유형 16번. 기본 형태야. 자, x가 2보다 클 때 이 특정 범위 내에서만 요 그래프를 내가 풀어줄 때는 항상 성립합니다라고 하면은 요거 넘겨줘봐. 0보다 크냐 작냐로 가야 되니까 넘겨서 자, 3승 마이너스 3x 제곱. 얘가 항상 성립한대. 언제? x가 2보다만 크면. 너희가 이거 어떻게 보냐면 요식을 fx라고 두고 fx 그래프를 그려. 자, 그린 다음에 요거에 자, 최소값.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그려. 요 구할 수 있다. 내가 그림만 그리면. 그럼 3차 함수가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2가 여기 있다. 그러면은 여기 2야. 그러면 2보다 클 때 최소값은 여기가 제일 작다 그러면 여기가 최소값이 되는데 2가 만약에 요 정도에 있다고 치면 최소값을 여기가 최소가 되는 거지. 그 최소값조차 이 최소값조차 0보다 크면 의식은 이 범위 내에서 무조건 0보다 크게 되는 거 아니니 그때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 여기가 지금 극소를 구해서 예를 들면 하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여기가 3이었다 그러면은 그럼 3 집어넣은 값이 최소니까 F의 3이 0보다 크면은 성립하지 않겠니? 뭐 이런 거야. 자, 이게 부등식에서 사용되는 거야. 항상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제일 작을 때조차 0보다 크면 되겠네.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그래프 그려야지. 어느 부분만. 그러면 최대 최소가 나오더라. 이런 거야. 요거 하나 알고 있으면 돼, 정확하게. 그러면
뭐 최소가 됐든 최대가 됐든 내가 다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걸 꼭 알아두고. 자, 유형 17. 드디어 뭐가 나와? 그래도 요 최근에 해서 만만한 거. 속도와 거리. 자, 시간에 따른 함수로 나와 있지. 시간에 따른 함수로. 자,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자, 시간에 따른 함수 ft가 이게 거리래, 위치. 위치나 거리. 자, 거리를 미분하면 뭐가 될까?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래서 이거 알아둬야 돼. 자, 위치가 시간에 따른 함수로 나와 있을 때, 요거 미분해주면 뭐가 나와? 속도가 나오지. 자, 속도의 크기를 뭐라고 불러? 속도의 크기. 그게 속력이야. 속도의 크기가. 그러니까는 속력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편안하게 절대값 여기 속도. 속도의 크기야. 내가 방향이 있단 말이야. 속도는 벡터기 때문에. 이쪽 방향 상관없이 속력은 크기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지. 속도는 부호가 있다. 방향에 따라서. 자, 속도를 다시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순간 속도인 가속도가 나오게 되죠. 자, 이거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적분 배웠잖아. 이거 적분해주면 거꾸로 속도가 되고, 속도가 나와 있으면은 적분해주면 뭐가 돼? 위치. 적분하면 위치잖아, 그치? 그런데 절대값으로 해주면 어떻게 돼? 넓이의 개념이 되지. 그래서 실제 움직인 거리라고 해주는 거야. 자, 지금은 여기 미분이니까 하얀색만 보면 돼. 자, 그러면 3일대의 속도 구하세요. 미분해서 t자리에 3 집어넣으면 끝. 속력은, 이게 만약 속도를 구했더니 마이너스 3 나왔어. 그럼 속도는, 속력은 절대값 해주면 돼. 그냥 3이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가속도는 2번 미분한 거에다 3 집어넣으면 되겠지. 자, 이렇게 속도, 가속도인데, 파악하는 거를 볼게, 한번. 파악한다. 자, 55번 봐봐. 55번은 뭐가 0인지 찾아야 돼. 문장을 보고. 최고 높이는 어떤 게 0일까? 돌 던졌어. 뻑 멈췄다가 떨어지면 최고 높이에서 뭐가 0이야? 속도가 0 될 때의 t를 찾으면 되는 거야. 시간이 언젠지. 자, 여기 땅이 떨어질 때는 뭐가 0이야? 위치가 0인 거지. 위치가 0일 때 시간을 구하세요라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런 거 판단해 주면 쉬운 거야. 자, 여기가 뭐냐면 제동거리야. 브레이크를 밟은 다음에 t초 동안 달린 거리. 이걸 제동거리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서 뭐야? 이 자동차가 자 멈출 때까지라고 말이 나와. 멈출 때까지. 멈췄다는 얘기는 속도가 0이야? 위치가 0이야? 멈췄다. 속도가 0일 때의 시간을 구하라는 거야. 그 시간을 구해서 거리 구하면 되잖아. 시간을 구하라는 얘기야, 무조건. 그러니까 속도가 0일 때의 시간 구하냐, 위치가 0일 때의 시간 구하냐, 요것만 판단해 놓으면 그 다음에 미분해서 그냥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겠지. 그런 내용이야. 자, 마지막 내용. 18번, 19번, 20번. 유형 18, 19, 20은 자, 요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보자. 식이 없어, 막 이렇게. 자, 식은 없는데 요걸 전체적으로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라고 해주는 거야. 이렇게 다. 유형 20도 그렇고.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라는 것은 자, 무슨 길이라든지 아니면 넓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자, 이런 것들을 얘네들이 전부 다 t에 대한 함수로 나와 있대. 시간에 따른 식으로. 너희가 이걸 만들어줘야 돼. 시간에 따른 식으로 나와 있다면 얘네들을 전부 다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t에 대해서. 예를 들어 길이야 그러면 길이가 s야. 여기 시간의 t에 대해서 얘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이거를 길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라고 얘기해줍니다. 길이의 변화율 이렇게 해주는 거지. 길이니까. 그럼 얘도 t에 대한 식을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넓이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부피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이렇게 물어봐. 그럼 이쪽 파트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미분은 안 어렵거든. 제일 어려운 거.
식 세우세요, 식 세우세요, 식 세우세요. 시간에 따른 식을 세우는 게 가장 어렵지. 그걸 연습을 해주는 게 요 마지막 변화율 파트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식만 세우면 아유 미분이야 그냥 개나 소나 다 하지. 그럼 끝나는 거거든. 자 이렇게 미분 파트의 기본 형태를 정리를 마무리한 거야. 이제. 적분도 오늘 마무리했잖아. 이제 뭐만 하면 돼? 탈을 갖다 붙이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흥미를 느낄 수도 있고 흥미가 줄어들 수도 있어. 줄어들지 않게 조심하면 줄어드는 순간 시험 바이바이 되는 거야. 한 달 반 남았어 이제 시험.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수업을 진행하고 아직 저쪽에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50분 되면은 이제 가방 싸놨다가 이동하면 돼. 자 여기까지.